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요즘 바빠서 영상을 좀 자주 올리려고 하는데 시간 내기가 워낙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시간을 많이 내서 영상을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의 이제 주가들을 보면 나스닥은 좀 잠잠해졌지만 나스닥에 있는 돈들이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기업 쪽으로 이제 돈의 흐름이 좀 넘어가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다우는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어느새 33,000까지 떨어진 주가 지수가 어느새 35,000까지 올라왔죠. 지금까지 여전히 주가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누군가는 골디락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영양가 없는 모래로 성을 쌓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새 이제 주가를 올리는 세력들은 개인들로 비율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현재 이제 리테일에 해당되는 개인들은 이제 하드랜딩이나 골디락스를 넘어서 이제 맥스 불 쪽으로 엄청나게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호황으로 인지하면서 미국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년 전보다 미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매수 주체들은 개인들이 굉장한 롱 포지션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생각보다 인간 지표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수많은 지표들 중에서 정확한 시장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이먼 민스키 이론에 따르면 이제 순간 폭락 그림을 보면 결국 주가는 펀더멘털에 수렴한다는 것인데 현재는 지속적으로 이제 탐욕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주식에 참여하지 못한 개인들은 작년부터 침체를 대비해서 현금화를 해놓고 열심히 위기에 대비를 하지만 시장에는 그런 대비에는 무색하게 열심히 지금까지 나스닥과 다우와 S&P는 정고점을 뚫는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남들은 다 열심히 벌고 있는 돈들을 벌지 못하는 포모에 빠진 개미들이나 기관들은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롱으로 진입하거나 새롭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매수 주체들이 현재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들은 또 언론이기도 합니다. 언론의 어떤 특성상 그냥 이제 자극적인 내용을 계속 이제 보도해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요. 2008년 주가 폭락 직전에도 2007년에 갖가지 매크로 지표들은 경고 신호등을 켜고 있었지만 언론에서는 특히 큰 판이 흔들리고 있는데 경제는 문제 없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그 당시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고요. 이제 뉴노말로 진입하는 시기에 상황은 바뀌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똑같은 레파토리가 있었고, 하지만 지금 과연 상황이 바뀌었을까라는 어떤 의문을 계속 이제 진지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런 어떤 뉴스 기사들은 2008년에 그 경제 위기가 오기 직전에 이렇게 쓰여진 뉴스 기사들이고요. 위기가 없다는 어떤 그 이야기들의 보답하기라도 한데 주가는 2007년에 그런 기사들이 쓰여진 이후에 2008년부터 1년 동안 S&P 500이 1275포인트에서 650포인트까지 거의 반토막보다 더 많은 하락이 났었거든요. 정말 그때 저런 언론의 말을 듣고 거액의 돈을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열심히 모았던 돈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도매 재고 수치에서는 도매에서 만든 물건들이 소매 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는 어떤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표에서는 점점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막을 수가 없는 모습이죠. 사람들은 지갑에서 돈이 많으면 소비를 하기도 하지만 향후 경기가 나빠지는 것에 대비하여 수중에 돈을 킵하면서 쓰지 않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꺾여가고 있긴 하지만 작년 6월까지는 너무 급하게 올라간 상승 기저효과로 올해 7월에 발표된 1월에서 6월까지의 수치는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왔지만 7월 달에 발표되는 수치가 관건인데요. 조금씩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 상황과 반대로 임금 상승은 계속 둔화가 되고 있고 1시간당 받는 임금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매 부분에서 계속해서 컨센서스에 하회하는 어떤 수치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매 쪽에서는 판매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바이든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행정명령을 했는데요. 의회에서 태클이 걸려 들어왔죠. 4,300억 달러 정도의 예산으로 탕감해주는 액수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연방 대법원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없다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장 8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끝나고 오히려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결과는 올해 8월 이후부터는 대출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필요 없는 물건들을 덜 사게 되고 어떤 내구재 같은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소매에 있는 그런 물건들은 계속 사지 않기 때문에 지표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년 전월 대비 모두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을 했죠. YOY 대비 마이너스 0.43% 그리고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로 계속 산업 생산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생산은 제조업이나 광산, 공익산업 등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총 생산량의 변동을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연준에서 매월 발표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산업 생산 지수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구간에서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회색 구간이 경기 침체이고요.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어김없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앞으로 계속해서 소매 판매는 둔화될 겁니다. 소매 판매를 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지수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는 작년부터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그런 가격 반영이 된 물건이 소매에서 판매되고 그것을 반영한 지표가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금융위기나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보면 이전에 점점 소매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런 플랫한 그 상황을 유지하고 갑자기 폭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소매 판매가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플랫한 모습과 하락을 갑자기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물가 가격에 판매되는 양이 점점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1,000원으로 과자를 2개 사 먹을 수 있었으면 현재는 인플레이션 반영으로 1,000원으로 과자를 하나만 사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매 판매에서 그렇게 꾸준한 성장이 이렇게 없다면 이런 플랫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2,000원으로 과자를 2개 사 먹는 게 아니라 1,000원으로 그냥 과자를 하나만 먹고 있다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점점 돈을 쓸 여력이 사라지며 그 순간에 침체가 강하게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6개월 이상 수당 청구 건수는 늘긴 했지만 신규화 사주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점점 초과 저축률이 줄어들고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일자리와 저임금 서비스 쪽의 일자리 수는 아직 다행히 많이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자들은 긴장하면서, 예전에는 직장 눈치 보지 않고 퇴사를 했다면 이제는 또 눈치도 좀 보고 잘리지 않도록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의 감소는 더 이상 여러 산업의 일자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는 순간 서비스 쪽에 이제 블루칼라가 많은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6월 실업률에서 흑인들의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이런 경제지표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는 결과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최대 제조업주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도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 LEI 경기 선행 지표 또한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여전히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퍼런스 보드는 15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하면서 2007년과 2008년에 마이너스 기간이 가장 길었던 그 이후에 가장 긴 기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15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하면서 이런 2008년 이후에 가장 하락이 긴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 감소하면서 이런 테슬라의 실적에서 보면은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긴 했지만 영업이익률은 작년 분기와 비교했을 때 17%에서 영업이익이 11%로 대략 한 마이너스 6% 정도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가격을 계속 내리면서 점점 시장에서는 비싼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이번 실적 발표로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연준의 유동성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차대조표를 보면 8초 2,750억 달러가 지금 이전에 비해서 한 200억 달러가 지금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보면은 지금 긴축 속도가 확실히 조금은 늦춰지긴 했는데 마이너스 폭에서 조금 올라온 모습이긴 하지만 순유동성은 확실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연준 대차대조표에서 시중에 돌아다니지 않는 돈인 영래포나 TGA에 있는 돈을 제외한 순유동성은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긴 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지을 때 바닷물을 이제 넣어주면서 탄탄하게 높이 쌓아 올리면서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 짓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튼튼하게 기초를 쌓으면서 성을 쌓고 쌓을 때는 절대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안에 수분기가 강한 햇빛으로 말라가면 갈수록 겉에서 말라가면서 안쪽까지 말랐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냥 툭 쳐버리면
처음에 강해 보였던 성이 정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과열은 기관들은 조금 소극적이지만 개미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더 이상 주가를 힘있게 올리기가 어려워 보이는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주가와 이제 경제 상황과는 괴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 언제 갑자기 주가가 팍 하락할지 모르는 그 순간을 이제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